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상 올리고 출근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및 하락하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이 2% 정도, 비트코인 캐시가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카르다노 에이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가총액 10위와 11위에 지금 달하고 있는 에이다 같은 경우는 네, 한 10%, 트론이 7%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승이 이어져서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면서 네, 에이다와 트론에 관한 이런 기사를 시작으로 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카르다노 에이다와 트론이 코인 마켓캡 캐피털의 크립토 커런시즈 리스트에서 10번째 시가총액 10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론과 에이다는 코인 마켓캡 캐피탈닷컴에서 12자리를 놓고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째 트론이 긍정적 트론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 가운데 카르다노 에이다는 오늘 아침 강세 집회에서 가까스로 트론으로부터 이제 12자리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트론은 작성 당시 이 위치를 재확보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네, 에이다 같은 경우가 네, 확실하게 뺏었죠. 근데 둘의 시가총액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에이다의 가격이 미국 달러 대비 거의 8%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죠. 네, 그러면서 에이다 가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현재 미국 달러화에 대해 빨간색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알트코인과 함께 급등했다며 에이다 가격 인상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촉매제는 카르다노 1.5 업데이트를 야기한 기대치라고 합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불경기 이유 중 하나이며 카르다노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 더 높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최초의 알트코인인 것 같다고 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다노 1.5는 오늘 카르다노 메인넷을 통해 출시됐다고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카르다노 바이론 개발 단계의 마지막 주요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카르다노 1.5 업데이트 발표와는 별도로 카르다노 개발팀은 카르다노 1.5.1 업그레이드 버전도 발표했다며 IOHK에 따르게 되면 이 업그레이드는 카르다노 1.5 업그레이드에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르다노 1.5.1 업그레이드를 통해 로그 순환 버그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트위터의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IOHK가 이제 카르다노 메인넷에 카르다노 1.5.1을 출시했는데 카르다노 1.5.1 릴리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업데이트라며 업데이트는 곧 다이달로스 프롬프트를 통해 이제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에이다와 트론 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은 참 예쁜데요. 네, 이렇게 네, XRP를 제외한 다른 코인들은 아주 조그만한 네, 이런 호재가 있기만 해도 요즘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참 그래도 보기는 좋네요. 참 XRP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예전에 한 몇 달 전만 해도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수많은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뭐 XRP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호재에 전혀 꿈쩍도 안 하는 네, 오히려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하락을 하고 호재가 나오는데도 상승을 하지 않는 이런 기이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래도 요즘은, 네, 다른 코인이라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참, 네, 뭐 좋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요. 그래도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다시 좀 안정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XRP도 언젠가 크게 상승한 날이 곧 오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가 스위스 블록체인 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인 린탄 그룹이 스위스 블록체인 업체 크롬벤처와 협력하면서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양사는 이미 이를 위한 베트남 당국의 설립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남아 국가
국가 중에 당국 인가를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첫 사례라며 린탄 그룹의 방대한 유통망과 크롬 벤처의 블록체인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베트남뿐만 아닌 아시아 지역 블록체인 활용 속도를 빨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네, XRP에 관한 소식입니다. XRP 레저가 픽스 1578 개정안을 적용했다는 소식인데요. 리플이 방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3일 네트워크 개정안인 픽스 FIX 1578이 리플 레저에 적용되었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공지에 따르게 되면 XRP 레저 서버의 사용자들은 1.2.0 버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개정안이 적용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 처리 및 합의 프로세스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블룸버그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트레이더들이 크립토 뉴 트렌드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자들은 그들의 암호화폐를 수백만 달러나 되는 이자 계좌로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불과 3주 만에 거래자들이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3,500만 달러를 블록파이의 암호 계좌로 관련된 이자로 옮겼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암호로 대출을 담보하는 자산 소유자에게 암호 자산 지원 USD 대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비은행 대출 업체라고 하는데요. 블록파이는 3월 5일 암호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연 6%의 이자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자율은 매월 암호화폐로 지불되고 합병되어 연 6.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낮은 이자율을 제시해온 미국 은행들에 비해 특히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블록파이 대표 자크 프린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과 함께 플랫폼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통장 금리가 더 높고 비트코인을 빌리려는 수요가 부분적으로 시장 정서에 의해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때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강세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요. 아마존 팀섬 월드페이라는 이런 기사에 카드에 리플이 들어있는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무슨 소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페이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매우 인기 있고 널리 알려진 결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의 네이티브 결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아마존페이를 결제 옵션으로 시행하기로 한 소매 업체나 온라인 상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월드페이로 팀을 이뤄서 이 최근 제휴는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이 협업은 분명히 코인스피커에 의해 언급된 전자상거래 산업의 이정표가 된다며 이제부터 월드페이 상인들은 그들의 고객들의 온라인 체크아웃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마존페이를 목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온라인 출판물은 아마존페이 부사장인 패트릭 고시게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청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의 지불 서비스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는 계속하여 아마존페이가 구매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훨씬 쉽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상인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리플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부제인데요. 아마존과 리플의 파트너십은 그 XRP 알미죠. 네, XRP의 거대 커뮤니티에서도 또 많은 전 세계적인 XRP 투자자분들, 홀더분들도 이제 꿈꿔왔던 소식인데 코인스피커가 이제 또한 리플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핀테크 피델리티 국가 정보 서비스인 FIS가 월드페이를 인수했다고 쓰고 있는데 이제 월드페이와 이제 파트너라면 둘 다 아마존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잡지는 FIS도 리플 파트너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마존과 월드페이의 파트너십은 리플을 향한 아마존의 간접적인 단계라고 결론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제휴는 분명히 리플과 그 디지털 자산을 대량 채택의 무력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아마존과 리플이 협력을 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찌라시들이 계속해서 2018년부터, 네, 한 하반기 정도 전에, 상반기에서는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 쪽에서 이런 찌라시들, 그리고 베어러블 가이의 뭐 약간 이런, 네, 의문점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아마존하고 이렇게 리플이 이제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이거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결제 지원 중단, 암호화폐 결제 지원 중단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소식도 그거에 관한 소식인데요. 트위치가 비트코인 캐시의 결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공지 없이 결제 옵션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게임 특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TV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결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결제 지원 중단 건은 트위치 측에 별도 지원 중단 안내 없이 결제 옵션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죠. 중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제 암호화폐 광고를 또 중단을 했었죠. 몇 월 며칠까지 암호화폐 광고를 이제 멈춰라, 그거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플랫폼을 삭제해버리겠다. 네, 이렇게 네, 이메일도 보내고 요즘 들어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 관한 소식인데요. 일본 대표가 세금이 크립토와 블록체인의,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의원이자 이제 일본 보건위원회의 의장 대행인 후지마키 다케시 씨가 일본의 조세 체계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개발과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자신들의 투자를 소비하거나 거래하거나 홀딩하는 암호화폐 매니아들이 부담스러운 세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깨어있는 발언이죠. 그러면서 후시마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제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하나는 암호자산 관련 법안인데 고객 보호와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 청구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조세 제도라며 암호자산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촉진시키려면 FSA도 세무 당국에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 뉴스 매체인 코인포스트에 보고한 제한된 세제는 서로 다른 유형의 거래를 생성하는 생성하는 암호화된 사용에 대해 서로 다른 사용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각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는다면 전액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트레이딩 이득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매매 차익을 올리면 완전히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트레이딩 손실이라고 합니다. 암호화 거래의 변동성으로 인해 거래자들은 수년간 손실을 지속할 수 있는데요. 손실 2월 공제는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된 투자자는 다음 해까지 거래 손실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는 세금이 또 면제라고 하는데요. 모든 암호화폐 대 암호화폐 이런 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럽다면 이것만으로 사람들이 암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단념시키고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며, 거래량을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암호권 간 거래는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이런 모습, 그리고 지금 이런 법안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세세하게 암호화폐 시장 하나하나에 이렇게 제도권적인 마련을 하려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약간 선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 블록체인 협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서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좀 제도권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기를 촉진하는 이런 협회들이 하나씩 생기고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 협회들이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암호화폐 시장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뒤처지지 않고 정말 5년 뒤, 10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셉 영이 비트코인 채굴자의 지속 채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상승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80% 하락을 했지만 지난 1년간 해시레이트는 상승했다며 이는 채굴자들이 채굴 장비나 전기 사용 약정을 포기하지 못했거나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할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바이두가 최근 일주일 비트코인 검색량이 전주 대비 7% 감소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의 바이두 지수에 따르게 되면 최근 일주일 일평균 비트코인 검색량이 13,819회를 기록했으며 전주 같은 기간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일주일 일평균 블록체인 검색량은 4,324회를 기록했으며 전주 동기 대비 7% 감소를 했고 이더리움 검색량은 2,940회를 기록했으며 전주 대비 5%를 감소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구회사의 보고서가 비트코인 거래량의 95%가 가짜라는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비트와이즈가 연구를 통해 현물 비트코인 거래량의 95%가 가짜인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제대로 규제되지 않거나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거래량을 정확하지 않게 보고한 것인데요. 2017년 설립된 비트와이즈는 샌프란시스코의 암호화폐 연구회사이자 개인 재산 관리자, 패밀리 오피스 투자 매니저 그리고 기관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합니다. 네, 비트와이즈의 연구팀은 방대한 보고서에서 세계 상위 81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분석한 결과 거래량의 측면에서 업계를 이끄는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마켓캡이 보고하는 금융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와이즈의 연구원들은 코인마켓캡 평균 1일 거래량이 총 6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 연구의 결과가 이제 코인마켓캡이 보고한 비트코인 거래량 중에 2억 7,300만 달러만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연구 책임자 매튜 호거는 부정확한 데이터에 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보고 이 시장은 엉망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조작된 데이터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개의 진짜 거래소에서 재정거래가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듯이 비트와이즈는 하루 총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코인마켓캡이 보고한 것보다 95% 적은 약 2억 7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비트와이즈 팀은 1일 비트코인 거래량이 100만 달러가 넘는 거래소는 1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에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플라이어, 이비트, 비트렉스, 폴로닉스, 비트파이넥스, 비트스템, 제미니 그리고 서클페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트와이즈에 보고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 암호화폐 연구회사들은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트래블 볼륨.com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고 하는데요. 비트와이즈는 또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부 좋은 뉴스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10개의 진짜 거래소에서는 이제 재정거래가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며 거래소 평균 가격과 한 거래소 간의 평균 가격 차이가 현재 0.1% 미만이라며 해지 비용을 고려할 때도 재정거래 구간을 훨씬 밑도는 수치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참 비트코인 거래량의 95%가 가짜라는 이런 안 좋은 소식 가운데서도 그래도 남아있는 10개의 거래소에서는 재정거래가 굉장히 이제 밑돈다, 재정거래가 건강해졌다라는 이런 나쁜 소식 중에서도 좋은 소식이 또 포함된 이런 희한한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참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2017년 말부터
좀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하여 좀 급격한 성장을 한 거죠. 급격하게 알려지면서 지금 많은 다사다난한 이런 해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간 동안 정말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특히 알트코인들 한 90% 80% 정도 이렇게 사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알트코인들, 코인들 그리고 거래소들도 좀 작은 거래소들이라든가 희한한 이제 스캠 거래소 같은 거는 슬슬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 분들께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알트코인, 코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건 진짜 스캠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눈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거래소를 보는 눈높이도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어중간한 코인들, 어중간한 거래소들은 이렇게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코인들, 거래소들만이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런 날들이 좀 빠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020년 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로 안정권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